코로나19 전담병원인 지역 공공의료원이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홍성의료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외래 환자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4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서산 성현면 테크노밸리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주 여건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주민들은 주차장과 병원 등 기반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가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산물 원재료만 있으면 공동시설을 이용해 가공품 제조와 포장, 판매까지 할 수 있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산 시민들의 수건이었던 중앙도서관이 건립됩니다. 서산시는 오는 2024년 중앙호수공원에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갖춘 미래형 스마트 도서관을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0명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충남 지역 신규 확진자가 지난 6일 14명, 7일엔 6명이 각각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10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아산과 홍성, 당진, 예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내 누적 확진자는 7일 기준 모두 2,496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홍성의료원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홍성의료원 외래 환자 수는 29만 2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7% 줄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과 5월 사이 외래 환자 감소폭이 33%를 기록했습니다. 외래 환자가 급감하면서 홍성의료원은 지난해 40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확진자 수용으로 외래 환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성의료원은 최근 충남도에서 지역개발기금 10억 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금 22억 원을 선지급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충남방송에서는 서산 성현면과 관련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곳 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정주 여건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주차장과 병원 등 기반시설 마련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입주 4년이 지난 서산 테크노밸리. 현재 9개 아파트 단지에 5,2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그전보다 2배가량 늘어 내포신도시의 절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기반시설도 발맞춰 갖춰지고 있을까? 먼저 주민 대다수는 주차 공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2곳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개인 소유 부지로 언제까지 운영될지 미지수입니다. 공공 공간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단순하게 마트를 가시든 어린이들 픽업을 하든 그런 부분에 많은 불편함들을 지금 느끼고 계시고 이 도로변에 전부 다 주차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민분들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생활의 불편함이 많이 느끼고들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로 꼽는 건 어린이 의료기관입니다. 성현면은 출생인구가 한 달 평균 23명에 달하고 초등학교 교실이 부족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은 곳. 하지만 테크노밸리엔 소아과 병원이 전혀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애 둘 데리고 병 가긴 힘들긴 해요. 시내까지 동전해가지고 애 둘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소아과는 없어요. 그게 좀 불편, 그거 하고. 공원과 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을 바라는 주민들도 상당합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도 하나 정도 있는데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는 것들이 시설도 노후가 되고 있고 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나 체육 공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산시는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엔 산업단지와 서산 시내를 오가는 순환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체육센터와 청소년 문화공간도 부지를 마련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 3월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착공하고 청소년 문화놀이 공간과 어린이 돌봄센터 기능을 갖춘
3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뒤 서산 테크노밸리엔 1,300여 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 제대로 된 신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교육과 생활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서산 시민들의 수건이었던 서산중앙도서관이 건립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8일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성남동 호수공원 문화시설 용지 5,000제곱미터의 지상 4층 규모의 미래형 스마트 도서관으로 건립됩니다. 도서관 내에는 보존서고와 동아리실, 그리고 공연이 가능한 300석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이 마련됩니다. 서산시는 올 상반기 디자인 공모와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면서 주민설명회 등 사전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농산물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가공 제품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농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소규모 영세 농가에서는 이러한 3차 산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초기에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관련된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지자체에서 농민들이 공동으로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더니 농가의 소득이 올랐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에 있는 농산물 가공센터입니다. 기계를 이용해 사과 껍질을 벗기고 일정한 모양으로 자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손질한 사과를 대형 건조기에 넣고 나흘 동안 말리면 달콤하고 바삭한 사과칩이 완성됩니다. 사과 주산지인 예산에선 그동안 사과 대부분을 즙이나 잼으로 가공했는데 3년 전 가공센터가 생기면서 건조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못생기거나 흠집이 난 과일을 활용할 수 있고 가공 품목도 다양해져 농민 반응이 좋습니다.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근데 저는 이제 가공센터가 생기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즙밖에는 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과자로 건강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고. 개별 농가가 가공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일정 교육을 받고 농산물 원재료와 포장재만 준비하면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수천만 원대 고가의 설비를 하루 10,000원 안팎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농가의 부담이 덜하다는 반응입니다. 현재 농민 110여 명이 조합에 가입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할 땐 서로 품앗이를 하며 돕기도 합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해썹이라든가 이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이 받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오기 때문에 이 예산 농산물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하면 저희 비용을 적게 들이고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예산군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지역 농협의 납품을 확대하는 등 활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98종 113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충남 균형발전 사업으로 5개년간 16억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올해 그중에 5억 1,400만 원을 투자해서 38평 건물을 증축해서 동결 건조기 100kg짜리 2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센터에서 생산된 가공 제품은 과일 건조칩을 비롯해 참기름과 사과 주스, 아로니아 분말 등 10여 톤으로 3억 4천만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비싼 비용 문제를 공유의 지혜로 해결한 농산물 가공센터가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차기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 후반기에 진행될 여야 당내 경선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충청권의 후보는 3명 정도로 압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충남지사가 민주당 경선 참여 쪽으로 마음을 굳히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양 지사는 최근 SNS를 통해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 말씀 드린다며 일각에서 부추기는 별의 순간이 착각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총장이 그릇된 선택을 이어간다면
그 선택이 틀렸음을 국민과 함께 증명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양 지사가 야권 후보로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 국민과 함께 그 증명에 앞서 나가겠다고 선언한 점 등을 보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뜻이 읽히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은 충남 공주가 고향으로 충청 민심을 얻고 대선 후보로 나설지도 관심사인데요. 윤 전 총장은 전격 사퇴하면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전 총장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에 여야가 주목하면서 그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윤 전 총장이 정치 비전이나 정책적 입장을 보인 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반짝 인기몰이에 그칠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최다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의 대선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에 내정됐지만 야당 상임위 배분 문제가 난항을 겪자 자진해서 부의장 인선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당내 중진으로 4월 재보궐선거를 총지휘하는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사무총장을 두루 경험해 국정 운영을 잘 아는 인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충남도가 2021년도 수출입 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 중견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 종목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도가 업체당 3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나 공장이 위치한 기업으로 전년도 연간 총 수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난해 304개 기업이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이를 통한 수출 지원 효과는 9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농어민 수당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받습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 종사자입니다. 수당은 상반기에 온통 서산사랑 상품권으로 40만 원을 1차로 지급하고 하반기에 4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접수는 3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지류와 카드, 모바일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산시 농어민 수당 전체 지급 규모는 모두 120억 원 규모입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에 5억 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당진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1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시설 개선비가 지원됩니다. 당진시는 지난해 101개 업체에 역량 강화 교육과 시설 개선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차별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 위원장은 성평등 사회를 위한 구조 개혁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며 각 정당은 여성 후보 전략 공천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새학기부터 고교 정규 수업 시간에 원격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원격 공동교육은 읍면 소규모 학교나 고교 학점제 선도지구 학교들이 교과를 공동 개설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요. 원격 공동교육에는 15개 소규모 학교 학생 56명이 참여하며 여러 학교가 원격 수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물리학과 일본어, 중국어 등 4개의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고교 학점제 선도지구는 단위 학교 인원이 적어 개설하기 어려운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 등을 공동 교육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서산과 당진 등에서 농약에 중독됐던 야생 독수리가 치료를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는 8일 서산시 부성면 인근에서 야생 독수리 4마리를 방사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지난 1월과 2월에 농약에 중독돼 설사와 마비 증상을 보인 독수리를 구조해 공주대학교에서 치료했습니다.